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 영킴입니다. 오늘 3차 기출문제 풀이 시간인데요. 퀵북 온라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기 속성 강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5문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교재를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퀵북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최종 문제를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시면은 뒤에 부분에 최종 문제 쪽만 뭐 보셔도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제 처음에 설명드릴 것은 이제 프로덕트 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문제 하나 설명드렸죠. 여기서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하나 또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세일스 텍스 페이먼트, 그 다음 페이먼트 앳 타임 오브 세일즈, 그 다음 리시브 페이먼트, 그 다음에 언 디파지트 펀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좀 잡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개 이제 도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먼저 개념을 좀 잡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프로덕트 앤 서비스라는 게 있죠.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프로덕트 앤 서비스 항목인데, 요것은 이제 매출 인보이스, 세일즈 인보이스 쪽에 기록이 되고, 또는 이제 어, 세일즈 리시트, 매출 영수증 뭐 그런 데 기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매출 쪽은 계정 과목을 그냥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업 어카운트에 있는 계정 과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덕트 앤 서비스라는 요 아이템을 가지고 입력을 해서 만든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매출 인보이스는 고객한테 가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갈 때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제품 상품을 공급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해서 프로덕트 앤 서비스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세일즈 인보이스에 기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뭐 랜드스케이핑 하는 그런 사업자를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업자가 고객한테 뭐 분수 또는 돌, 그다음에 흙을 얼마큼 이제 공급을 했는지,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가드닝, 그다음에 트리밍 등을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했는지를 각각 뭐 요건 얼마 이렇게 쭉쭉 이제 정해서 세일즈 인보이스에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바로 프로덕트 앤 서비스라 이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이제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프로덕트가 될 거고, 뭐 디자인이나 가드닝, 트리밍 같은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일을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비스가 될 테고,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반드시 그 계정 과목, 차트 어카운트 상의 계정 과목, 주로 이제 매출액일 텐데 뭐 제품 매출액이라든지 서비스 매출액, 이렇게 해서 이런 항목들과 매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리스트를 만드실 때, 이쪽에 프로덕트 서비스 리스트를 만들 때 반드시 차트 어카운트 상의 항목과 1대1 매칭이 돼서 연결을 해놔야, 요것을 매출 인보이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퀵북 온라인에서는 자동적으로 세일즈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보이스를 만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매출액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매핑을 하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매핑을 바로 프로덕트 서비스와 차트 어카운트 상에 서로 아이템끼리 매핑을 하라. 이제 이게 이제 지난번 설명 드렸고 또 문제로도 나왔었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언디파짓 펀드라고 해서 그 퀵북 그 온라인 상에서 좀 이제 특이한 계정이에요. 요게 이제 아직 그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디파짓은 됐는데 아직 그것이 정확히 어떤 계좌로 가야 되는지를 모를 때 이제 이렇게 이런 계정을 쓰거든요. 근데 요 언디파짓 펀드는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거고, 이미 또 제 동영상을 보시고 또 알고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요 언디파짓 펀드는 개념상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내가 이제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을 하면 고객이 이제 대가를 이제 인보이스를 이제 고객한테 보내면 그 고객이 나한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뭐 수표 같은 걸 보낼 수가 있잖아요, 수표. 그럼 수표가 보통 이제 요즘은 그냥 뭐 이트랜스퍼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이제 수표를 써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표가 이제 그 우편으로 이제 옛날에는 오잖아요. 그러면 그 우편으로 오면 그것을 뜯어 가지고 내 은행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기 직전까지는 그거는 아직 어떤 계좌로 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나는 받은 거죠. 왜냐면 이제 그 봉투를 내가 지금 받았으니까. 하지만 아직 계좌에는 입금을 안 한 거예요. 고런 상태가 바로 이 언디파짓 펀드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히 완벽하게 디파짓은 안 되고 그렇지만 내가 수령을 한 거죠. 그 인보이스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인보이스는 발행하고 그 수표를 내가 봉투 상태로는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계좌에는 아직 정식으로 디파짓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언디파짓 펀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언디파짓 펀드에 들렸다가 나중에 이제 언디파짓 펀드로 갔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체킹으로 가는 이렇게 해서 어, 한 스텝을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 트랜스퍼를 와서 바로 그 자기의 뱅킹 계좌로 가면은 그냥 요걸 그 디파짓 툴을 그냥 자기의 체킹 어카운트로 표시를 해서 이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디폴트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언디파짓 펀드라고 하는 계정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갖고 정식으로 뱅크 디파짓을 시켜서 체킹으로 오는 이렇게 두 단계로 돼 있어요. 원 스텝, 투 스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가. 근데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수표를 우편으로 받다 보니까 우편으로 받는 순간에는 내가 받았으니까 일단 언디파짓 펀드라고 해서 계정 처리를 해놓고 그것을 비로소 우리가 은행에다 입금을 하면 그때 가서 체킹 어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떤 경우에도 쓰이냐면은 물론 이제 그러한 이제 실무적인 절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언디파짓 펀드라는 게 중간에 있는데 근데 실무를 떠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가 이제 고객이 1번, 2번이라고 하는데 1번 고객한테 수표를 1,000불 받은 게 있고 또 2번 고객으로부터 수표를 내가 2,000불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해가지고 합쳐서 디파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행 계좌에는 이게 3,000불로 찍힌다고. 그게 1,000불, 2,000불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각각 이제 시차를 두고 날짜를 다르게 해서 이걸 입금을 하면은 각각 그 체킹에 1,000불, 2,000불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걸 그냥 수표를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입금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뱅크 어카운트에는 3,000불이 표시가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세일즈 인보이스로 정리한 거는 1,000불, 2,000불이거든.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그 뱅크 어카운트랑 이제 나중에 레컨실리에이션으로 하면 이게 안 맞아요. 왜냐면 이것을 그냥 1,000불, 2,000불로 저기 회계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 뱅크 스테이먼트에는 3,000불로 되어 있는데 1,000불, 2,000불로 이렇게 그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체킹에 요게 1,000불, 2,000불 입금한 걸로 해버리면 3,000불짜리 못 찾잖아요. 그러면 이거 레컨실레이션이 이게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디파짓 펀드에 들렸다가 이 언디파짓 펀드를 합쳐서 뱅크 디파짓이라고 하는 그런 회계 기록을 통해서 한꺼번에 3,000불로 체킹에다 찍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뱅크 스테이먼트와 이 체킹 어카운트 회계 기록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레컨실리에이션을 할 때 이게 찾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라도 이 언디파짓 펀드를 중간에 사용한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보이스가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한 번에 입금을 했을 때 나중에 그 뱅크 스테이먼트와 레컨실레이션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언디파짓 펀드를 사용한다. 이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현금주의 발생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건 익스펜스 쪽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은행 계좌를 보고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신용카드에서 지출된 경우를 기준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해서 돈이 이제 빠져나간 경우, 계좌나 또는 신용카드로부터 지출이 돼서 그때 이제 돈이 빠져나간 것을 기록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익스펜스 또는 이제 체크를 발행하면 체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윈도우를 열어서 우리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뉴를 누르면 그 데일리 트랜잭션도 다 뉴를 누르면 다 그 입력하는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능들이. 그래서 뉴를 누르면은 거기에 이제 익스펜스 체크가 나와서 거기에다가 바로바로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건 현금주의에 의한 현금주의에 의한 이제 회계 기록이죠. 근데 이제 발생주의는 뭐냐면 이건 이제 투 스텝이죠. 두 가지 이제 단계를 이제 거치는 건데 뭐냐면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퀵북상에. 그 뉴를 누르면 이제 비리라는 게 있죠. 요건 이제 익스펜스 다 이제 그 공급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공급처가 나한테 비를 이제 인보이스를 보내요. 그 빌링을 하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이제 비리라고 해서 익스펜스를 기록을 하되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요런 경우에는 이제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고 해서 매입 채무로 잡죠. 아직 부채죠. 돈을 안, 그러니까 비용은 잡았지만 부채로 계상을 하는 상태가 비리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그것을 빌에 대해서 정확히 페이를 한다. 뭐 계좌를 어떤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을 지급한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란 매입 채무가 없어지고 비로소 이제 체크 뭐 비용이 나가는 거죠. 캐시가 나가든 디파짓이 나가든 뭐 데빗이 나가든 뭐 크레딧이 나가든 크레딧 카드의 금액이 나가든 어쨌든 돈이 빠져나가는 이렇게 이제 투 스텝으로 B를 적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면 페이비를 기록을 해서 기존의 B를 상계시키고 돈이 빠져나가는 이렇게 투 스텝으로 가는 게 이제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기록할 수도 있고 현금주의에 의해서 아니면 이렇게 발생주의에서 두 번의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돈이 안 나갔어도 비리 발생했으면 그냥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결산일이 중간에 걸리면은 비용으로는 잡되 아직 돈이 안 나갔으니까 매입 채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단계까지 되면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비용도 잡고 돈도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요거죠. 비용도 잡고 원래 현금 떨어져 나가는 게 요게 이제 현금주의한 건데 요 발생주의 두 개를 합치면 바로 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3개가 되니까. 그렇지만 그 요렇게 되기까지의 두 단계를 거치는 거죠. 빌, 페이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출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는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돈을 받는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세일즈 리시트라는 창을 열어서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 인보이스를 고객한테 발행한다. 그러면 이제 투 스텝으로 가는 거죠. 내가 세일즈 인보이스 발행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매출을 인식한 거죠. 하지만 아직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매출 채권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 매출 채권 없어지고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요 두 개를 정리하면 요 하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회계 처리하면 현금주의 회계고 이렇게 두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건 발생주의인데 마찬가지로 요 중간에 결산이 걸려버리면 이제 매출은 잡되 아직 현금이 안 들어와서 매출 채권을 잡는 그런 이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산일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이게 다 정리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발생주의죠. 그래서 현금주의는 세일즈 리시트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발생주의는 세일즈 인보이스를 기록하고 돈이 입금되는 순간에 그것을 상계한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5문제 뭐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개념이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오늘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